이상호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진구갑 국민의힘 서병수 부의원님 참석했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부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청주시 이종배 부의원님 참석했습니다. 한강부 물환경정책과 이상준 과장님 수고해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임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모 낙수촌주 부국장님 자, 장문낚시 파이팅! 여러 가지 낚시인들이 레저스 포츠로서 이제는 남녀 노소를 불구하고 자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에 대한 규제나 잘못된 인식 이런 부분들에 가지고 사실 지방에 내려가면은 아직도 예식도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낚시인들 내로 보면은 외국된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편하게 낚시를 즐기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제 주말에도 제가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남지라는 그 전국에 다녀왔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낚시 금지 구역에 있습니다. 농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낚시인들이 낚시를 또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낚시를 좀 레저스 포츠로서 충분히 혼자 사랑받으면서 편하게 또 환경으로 인한 걱정을 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법안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여러 가지 일거 양득이 아닙니다. 리서치 3년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서 관련 법안들을 낚시협회 또 낚시를 사랑하시는 분들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 관계 그쪽 오늘 뭐 토론자로도 나왔습니다만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의견을 교환하면서 따듬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된 그런 제안들 또 조정된 그 대안들이 나와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소부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 역시 열심히 오늘 공동 주최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낚시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불편함과 바람이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오늘 좋은 토론이 있었을 텐데 또 낚시를 활성화하는 것만큼 또 주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 어디서나 결과 책임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균형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국회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불선실하게 보입니다만 떠날 수밖에 없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과 가지고 법안 통진할 때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진행해 주시고, 네, 우리가 2년 전부터 우리 한국 낚시계가 참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년 전부터 우리 김성수 국회의원님이 낚시계를 많이 도와주면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님과의 그 낚시 정책 협약을 할 때도 앞장서 주시고 또 거기 국민의힘 모든 의원님들이 힘을 써 주셔가지고 신쿵 29라는 우리 낚시 협약도 맺고 이래서 또 작년 11월 달에는 또 김승우 의원님께서 낚시 규제법 개정안을 또 만들어서 그게 하천법하고 또 물환경 보존법과 낚시관 유수법 3개 부처에 있는 법을 다 묶어서 개정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는 토론을 합니다. 마무리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이달권 의원님한테 조금 전에 제가 물타를 드렸는데 정말 워낙 그 고참이시고 뭐 제가 하시니까 금방 얘기를 금방 알아들으시는데 지금 해당 부처와 다 함께 저희들이 모두 조율을 하고 또 전문위원들과 다 맞춰서 이제 이 개정안이 마무리 국회 통과돼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 마무리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서 또 해당 부처에 다 나와서 협조해 주시는데 마침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수고하시니까 우리 이인선 의원님 금방 가셨어요. 예. 예, 우리 김원도 의원님하고 좀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국민의 국회의원님들이 이 법을 다 통과시켜 줘야만이 우리 낚시계가 내년에 미래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작년 이맘때도 제가 한번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안동에는 낚시인들이 굉장히 즐겨 찾는 안동호와 인화호가 있습니다. 안동 경제 발전에도 참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토론에 이제 곧 막바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승수 의원님, 임기자 의원님, 이달구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낚시인들, 낚시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소원하는 그런 법률안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는 그 시점을 맞아가지고 김승수 의원님은 대구에 낚시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에이, 그런 흘러가는 물 말고 우리는 흘러가는 물부터 고에 있는 물까지 아주 낚시 환경이 좋습니다. 뭐 시간 되실 때마다 안동 예천으로 꼭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후진국형은 벗어났고 지금 우리가 가장 당면한 것은 네 번째 도염영화 녹조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호수에 한 반 정도가 여름에 녹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 KB가 수출을 시킨다고 신문에 지금 하는 것을 너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KB의 재료는 가축분열이나 가축분열에다가 식물을 섞어가요. 만드는데 이 가축의 분뇨, 오골의 배설물에는 인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썩는 게 아니에요. 분해돼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요. 폐들을 부숙시키고 썩히고 해도 끝까지 남아있어서 KB의 부식에 의해서 양이 줄어들면 이는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인의 함량은 퍼센트가 점점 높아져요. 어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체에도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기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에서 그 낚시에 의한 분명히 배출이나 여기에 축산이라든가 하수 이런 배출량을 쭉 자료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낚시에 의한 배출량을 한번 추산해서 더해봤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냐면 호수에 10m당 한 명으로 낚시를 한다. 10m 한 명으로 호수를 막 돌아서 싸고 낚시를 한다. 이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큰 범위는 방치하고 큰 범위를 방치하고 작은 미터센트도 안 되는 것을 규제하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개편이 되는 게 없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낚시가 수질오염을 안 시킨다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기여를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지금 9시부터 열려 있어서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잡혀왔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체포영장을 들고 와가지고 국회에서 이거는 제가 불체포를 포기해보니까 당연히 됐습니다. 뭐 농담입니다만 제가 김성수 의원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주 그동안 공직자로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보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간사 역할 또 뭐 여러 가지 특위 역할을 하실 때마다 참 성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눈치 않고 가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기도 잘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기대하는 생각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게 바로 순수히 잡혀왔습니다. 오늘 우리 김승수 의원님 그리고 이달원 의원님 그리고 또 임자 의원님께서 공동주최해서 한국낚시협회와 함께 우리 낚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우리 여가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해서 인사드리게 그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촌마을 바닷가 첫집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인데 바다와 함께 바다 쳐다보고 자고 바다 쳐다보고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라서 바다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중에 좀 연세 드시고 나서 활동을 이제 잘하시면서 낚시를 엄청 많이 다니셨습니다. 특히 바다 낚시. 그래서 쫄쫄 따라봤는데 낚시 그거죠. 우리 김호영 회장님 계신다면 정말 인내심을 요구하더라고요. 민물 낚시도 이게 따라가 봤더니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참 하염이 세월을 남는 그런 뭐 강태웅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인내심도 요구하고 또 낚시가 이 삶을 어떻게 또 윤택해 주는가 곁에서 보면서 느낀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낚시 여가 활동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있고
대략 한 1,000만 명은 지금 못 넘어선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전히 이제 낚시 산업에 굉장히 그에 대한 뒷받침, 제도 뒷받침에 이런 것들은 빠른 성장만큼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책,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모색을 하기 위해서 김성수 의원이 앞장서고 계신데, 김성수 의원이 이렇게 강상에서 낚으시면 제가 낚여가지고 열심히 우리 당에서 우리 낚시 즐기시는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낚시를 통해서 삶의 행복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 시킨들 할 때 여기를 잘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일에 저희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르투갈에 보니까 낚시 대회를 하는데 상금이 많이 걸려있대요. 아주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상금을 노리고 미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밑밥을 자주 뿌려놓는다는 겁니다. 막 10kg 이렇게 뿌리고, 그러니까 호수 하나에서 뿌려지는 양이 20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습지 악화 우려가 있어서 이걸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연구자한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양하고 다 계산해서 수질 모델링을 해서 해보니까 영향이 매우 작더라. 거의 영향이 없다시피 해서 이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했어요. 그래서 규제를 하라고 제안을 우리가 제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재미있는 결과가 있다. 모델링을 했습니다. 소형 수질 모델링을 하면서 뭘 가져가냐면 관광객이 1,000명이 방문을 했는데 그 1,000명의 배설물이나 이런 게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그냥 호수를 다 퍼붓는다. 호수를 그대로 다 버린다고 가정을 하고 수질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인구와량 비교를 해보면 1%가 안 된다. 그래서 1,000명이 와서 그것도 호수에다가 모든 오염물 1.5g이면 낚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정을 한 겁니다. 낚시보다 2배 이상, 3배 이렇게 배설을 하는 것까지 다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해도 소양호 수질에 거의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그다음에 낚시에서 쓰레기 배출 때문에 간혹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고, 쓰레기라는 것은 대개 플라스틱, 유리 이런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게 바닥에 쌓이면 저소동물이 끌고 들어가서 사는데 장애를 줍니다. 그래서 서식지가 방해가 된다. 어쨌든 쓰레기 버리는 건 뭐 낚시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보면 개울가에다가 진도 쓰레기를 막 버립니다. 이제 비 오는 날 다 떠내려가서 호수도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그 쓰레기 버리는 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낚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바다에 가보면 바닷가의 연안의 양식장에서 나온 쓰레기가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낚시 금지법 철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성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법학자 입장에서 낚시 금지법이라 하는 법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낚시 금지법이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뭔가를 보니까 낚시 금지구역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들에 낚시 금지구역, 낚시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규정들을 좀 없애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순전히 법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한 내용들이 있고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제가 끝났고요.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학부의 토론자를 준비했었는데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과장님들이 뒤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 먼저 낚시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낚시하는 시민연합 김용태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시민연합 김용태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먼저 질문부터 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김범철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꼭 있었어요. 아까도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낚시로 사용하는 주요 소재 중에 하나 납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납은 무해하다. 산화 피막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산화 피막이 형성이 되면서 더 이상의 용출이 없다라는 게 이제 선진국의 결론이고, 그게 이제 어떤 시기에서 인정이 됐던 게 미국에서 그 산탄총으로 썼던 납탄을 그 미국의 상징물이 대머리고 주비가 먹고 이 기형 출산을 한 것에 관련된 그 시비가 붙어서 그게 무해하다. 납이 그 자체로는 무해하다라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알아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납이 규제의 대상이 됐었는데, 규제는 두 번째 치고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낚시인들은 그 환경 오염시키는 주범 중에 이제 떡밥 또 납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끊임없이 죄책감을 옥죄면서 죄책감을 부여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개된 자리에서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이제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질문하고 싶은데, 산화 피막의 효과 같은 걸 한번 좀 자세히 좀 쉬운 말로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로 3년째 낚시터 주변의 이제 쓰레기를 회수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오염수도 그렇고 과학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때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과학적으로 좀 하자, 데이터 기반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김범철 교수님 그 수질오염 관련 얘기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도 전공이 이제 해양 환경 쪽이고, 그다음에 수질 환경 기사 자격증도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예전에 배웠던 좀 강의도 생각이 나서 좀 강의가 새로웠습니다. 지금 그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낚시인들이 이 낚시 규제, 낚시 제한 관련해서 관련법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오늘 환경부에서도 오셨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오셨는데, 오늘 발제 내용, 그 다음에 지금 낚시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우려 기반이 아니고 좀 더 데이터 기반이나 아니면 과학 기반으로 해서 한번 좀 검토된 내용이나 아니면 검토하신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 앞에 있어 이제 요즘 배경 설명을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제가 이제 3년 정도 그 낚시 금지 관련해서 취재 활동을 하고, 또 지자체 공무원이나 또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환경 관련해서는 역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낚시는 수질을 오염시킨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이 역시 중앙부처에서 나오니까 지자체에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중앙과 법에서 뭔가 기준을 잡고 바꾸지 않으면은 그건 계속 되돌이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범철 교수님이 낚시와 수질 관련해서 이제 영향은 어떤 건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따가 세 분이 나란히 거기에 대해서 견해나 아니면 생각을 밝혀주실 거라 보는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소개받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낚시, 금지나 제한 지역이 한 147개소, 근데 이게 대부분 농업용 조수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국의 농업용 조수지가 한 17,400개가 있습니다. 낚시 금지 제한 지역으로 정해놓은 곳은 사실은 1%도 안 되는 거. 그것도 이제 지자체장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어서 저희는 좀 그게 그렇게 많은 곳인가라는 그런 그 데이터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지금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러면 1% 미만의 숫자도 많다고 하시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과학에 지정된 곳이 있다면 이번에 법률 개정안에 보면 이 지정만 돼 있지 해제하고 변경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뭐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해제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은 더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역을 변경할 수도 있고 하는 건 충분히 저희가 법안에 수용을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뭐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그 수질 오염이나 이제 폐기물 이쪽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인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부영향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 재정 휴지를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떡밥이나 어분 이제 폐기물 취사행위 이게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떡밥의 경우도 이제 인내 영향뿐이 아니고 사실은 유기 물질의 영향이라든지 다른 그 BOD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폐기물하고 이런 취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난번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관련해서 국회 입장이라는 걸 보면 이게 결국 낚시 금지 제한 지역이라는 게 이제 지자체장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과도하게 제한되기가 어려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좀 보기 어렵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게 과연 그러면 지자체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거는 이게 과도하게 지정돼 있다라고 사실은 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지자체장이 과도하게 지정이 됐다면 과도하게 지정됐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국회에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주로 얘기하셨던 게 이제 과학적인 또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사실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낚시 도구 미끼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었고 낚시 행위가 수질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연구나 시세 조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수부에서 14년도에 그 낚시 도구 및 미끼에 관한 그 제품들을 좀 조사해서 실제 조사했던 사례들이 좀 있던데 그런 사례들에 보면 좀 약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사후적인 검사만 하는 것이고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툴이 효과적인 게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화천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해 주신 그 안에서 낚시 금지 지역이지만 금지 구역이나 제한 구역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낚시 제한 구역을 추가로 별도로 이제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지사가 어떤 낚시 행위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지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해제하고 또 그런 구역을 변경하고 이러한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 어떤 지도지사가 신속하게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낚시 금지 그리고 낚시 제한 구역 이런 것들 같이 두도록 하고 또 절차를 타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물항의 보존법하고 좀 유사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점을
개정할 때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이순대 본부장님 발제해 주신 낚시관리 유순법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그리고 낚시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낚시 산업을 어떤 쪽으로 할 건가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대 본부장님 발제 사항 중에서 저희 관심 사항은 지금 낚시 통제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쟁점인데, 낚시 통제 구역을 좀 이렇게 어렵게 좀 쉽게 만들지 말라는 게 이제 이번에 법률 개정안의 지금 핵심인데, 수변 이용권을 갖다 보장해 달라는 것을 저희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낚시 복합타운도 지금 육상형, 그다음에 해상형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해서 원활하지 않아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낚시 특구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 바다 쪽하고 호수 쪽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에 대해서 교육도 지금 솔직히 없는 겁니다. 전부 아까 김기현 대표께서도 그런 거 있는데 아름아름으로 아버지한테 배우든지 그런 거거든요. 체계적으로 배운 게 없습니다. 인터넷 사람들 뒤에도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 학교도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그냥 가장 초보적으로 낚시의 기초 상식부터 해서 작년부터 시리즈로 지금 교육 자료를 만들어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낚시 특구에 대한 법이 된다면, 저기 사장님 계시는 것처럼 해상 호수에서 서퍼스 보트를 이용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등 정말 쾌적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